자, 11번 문제부터 뭐 쭉 잘 읽어보고요. 여기서 보면은 아웃라이어를 찾으래요. 그러니까 뭐 문제를 잘 안 읽어봐도 아웃라이어는 어떻게 되느냐? 어디에서? 에이지 그룹 40에서 50 사이에서. 그러면은 딴 거 볼 필요 없이 여기만 보면 되죠. 여기에서 자, 아까 무슨 박스 플롯 나올 때 내가 아웃라이어 찾는 방법 대충 알려줬는데 인터퀄타일 레인지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박스 플롯 상 뭐 계산을 해보면 한 요 정도. 만약에 여기가 이게 인터퀄타일 레인지잖아요. Q1하고 Q3가 있고 뭐 미디언은 Q2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미디언이라고 써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에서 Q3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1.5 인터퀄타일 레인지를 했을 때 요 길이 보다 넘어가면 아웃라이어. 이쪽으로도 마찬가지. Q1에서 빼기 1.5 인터퀄타일 레인지 면은 아웃라이어예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인터퀄타일 레인지 6이죠? 6에서 76에서 1.5 인터퀄타일 레인지 9잖아요. 더하면 85. 얘는 아슬아슬하게 85 걸쳤죠. 그 다음 70에서 1.5 인터퀄타일 레인지 9 빼면 61이죠. 네, 지금 보면은 61보다 작은 데이터는 아웃라이어예요. 그럼 여기 세 데이터 중에서니까 84는 요 안쪽에 들어왔고, 그죠? 그러니까 61에서 뭐 x가 85 요 안에 들어와야 되고, 요 바깥에는 다 아웃라이어다. 그러면 60 하나만 걸리죠? only 60이 아웃라이어다. 답은 B가 됩니다. 자, 샘플링 메소드 문제입니다. 12번 보면은 샘플링을 할 건데 여기 돼 있네요. 5% of students가 each major에서부터, 그러니까 모든 과에서 뭐 실용음악과, 물리학과, 수학과 각각의 메이저에서마다 5%씩 뽑아서 조사를 하겠다. 네, 답은 뭐죠? Stratified sampling이죠. 답은 D예요. 근데 대부분 뭐 모르니까 이 영상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씩 얘기를 해봅시다. 클러스터 샘플은 이제 전체가 있어요. 전체가 있는데 적당히 토막을 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시니어, 주니어, 소포몰, 프레시맨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눕시다. 나눠가지고 뭐 얘네들도 적당히 뭐 그룹으로 이렇게 반으로 토막을 쳐요. 그 상태에서 내가 뭐 이 그룹, 요 그룹을 고르겠다 라고 하면은 이걸 클러스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죠? 컨비니언스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그냥 학교 앞에 지키고 서가지고 학교 들어오는 학생들 뭐 1번에서부터 50번째 애들한테 그냥 대충 물어보겠다. 편리한 방법이고 실제로 샘플링 할 때 잘 안 쓰는 방법이고요. 심플 랜덤 샘플 중요하죠. 심플 랜덤 샘플은 진짜로 그냥 랜덤하게 어떤 그룹 전체에서 내가 같은 확률로 고르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중요해요. equal chance to be selected. 이게 보장이 되는 유일한 어떤 방법인데, 컴퓨터로 그냥 이름 다 적어놓고 뭐 자동으로 뽑아주는 프로그램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제일 좋은 건 제비뽑기예요. 그죠? 여기 그 뭐 상자에다가 이름 적은 종이를 다 넣어요. 여기다가 다 넣고 뒤적뒤적 해갖고 50개만 뽑으면은 이게 심플 랜덤 샘플이에요. 제비뽑기. 왜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중에 FRQ 풀 때 심플 랜덤 샘플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는 문제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비뽑기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거의 다 맞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스테마틱 샘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학교 오는 학생들이 1, 2, 3, 4번이 있다. 쭉 이 순서대로 뭐 학교로 왔어요. 교문 앞에 지키고 있다가 그냥 조사를 하는데 세 번째 학생마다 내가 선택해갖고 먹었던 설문조사를 하는 거야. 그렇게 치면은 이렇게 3, 6, 9, 12번째 마다 고르겠다라고 하는 걸 이거를 시스테마틱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 문제에서 답이 되는 이제 stratified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뭐 여기 이런 문제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둘이 좀 헷갈려 하니까 내가 뭐 학년별로 나눴어. 적당히. 이 나눈 거를 갖다가 여기에서 일부씩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랜덤 샘플을 해가지고 적당히 뭐 20명씩 뽑겠다 라고 하는 거를 스트래티파이드라고 하고, 아니면 일정 비율만큼 뽑겠다 혹은 일정한 명수만큼 뽑겠다 라고 하는 게 스트래티파이드고, 애초에 그냥 그룹을 토막 쳐놓은 상태에서 그 중에서 뭐 내가 이거 뭐 이렇게 고르겠다 라고 하는 게 클러스터예요. 이 보면은 맨 첫 챕터에서 나오는데 한번 알아두면은 공짜로 한두 문제 먹을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둡시다. 자, 뭐 문제 글씨 크기가 좀 작은데 뭐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뭐 잘 안 읽어지면은 읽어줄게. 네, population distribution이 mean이 85고 standard deviation이 18인 어떤 x distribution이에요. 여기 x 확대하면 x예요. 그리고서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x 바 샘플 mean의 distribution이고 샘플 사이즈가 40이다. x 바 distribution 이고 샘플 사이즈가 40. 이거를 우리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개념적으로 좀 안 잡힌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일단 답부터 얘기할게요. 답은 얘는 노멀 해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B 아니면 D죠. 뭐 D도 노멀 해 보이고 B도 대충 노멀 해 보이니까 노멀 해야 되고, 미는 85로 고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X 바들의 미니. 그러면은 85가 미니, 이제 답이 B다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뭐 시그마 X 바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오버 루트 N. 요거 그냥 알고 있는 학생들은 그냥 여기서 넘기고요. 모르는 학생들은 남아서 잠깐 설명 좀 듣고 갑시다. 파퓰레이션이 있어요. 파퓰레이션이 있는데 뭐 내가 키를 조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키들이 각자 다 다르잖아요. 내가 170인데 그래 뭐 키로 예시를 안 들고 싶은데 이게 키로 예시는 게 제일 편해가지고 아무래도. 네. 그래서 각각의 사람의 키들이 이 전체에서 얼마나 분포가 돼 있냐, 뭐 170을 평균이라고 합시다. 뭐 요즘에 평균이 살짝 오른 것 같던데 좀 뭐 기분이 좋진 않아요. 일단 170 평균에서 뭐 얘네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population distribution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요거는 노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통 키나 뭐 이런 뭐 인간의 종족적인 뭔가 특성은 당연히 노멀할 텐데 아닌 디스트리뷰션도 있을 수 있어요. population이 좀 이렇게 갈리는. 자, 이 상태에서 미는 170으로 존재를 하겠고, 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뭐 something 뭐 예를 들어볼게요. 뭐 6이다 7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얘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얘를 우리가 전체를 조사할 방법은 없어요. 스태티스틱스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내가 5천만 명을 다 조사를 하려고 지금 딱 준비를 하고 나서 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태어나는 애기도 있고 1살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년 이상 걸리면. 네. 그러면은 다 조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부 샘플을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샘플을 내가 잡아서 샘플 1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 샘플 안에는 여러 가지 사람이 들어있을 거고, 샘플 2에도 여러 가지 사람이 있을 거고, 샘플 3에도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샘플링을 여러 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뭐 여기서 겹칠 수도 있어. 사실 샘플 4 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죠. 내가 설문조사를 2번 당했다 라고. 근데
샘플을 여러 번 조사는 할 수 없고 내가 그냥 임의로 선택한 샘플을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40명을 조사를 했다. 여기서 지금 40명 골랐으니까 그럼 40명 조사를 한 거에서 평균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얘네들의 평균이 있어요. 이 전체 평균이 아니라 이 샘플 40개만 조사한 거, 그거를 우리가 X바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X바는 내가 샘플을 어떻게 골랐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를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만약에 내 샘플 안에 막 서장훈이 들어있어. 그럼 전체적으로 키가 좀 큰 편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여기 전체에서는 큰 영향을 안 주겠지만은 40명 중에 뭐 서장훈 한두 명 껴있다 하면은 막 키가 확 오를 거야. 아니면 나 같은 사람 한 5명 껴있다고 치면 평균이 좀 아니 나는 평균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뭐 키 작은 사람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은 뭐 이수근 씨? 그러면은 좀 내려가겠죠? 데이터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평균들 자체도 조금씩 다른 값들을 가지게 되고 그럼 얘네를 디스트리뷰션 하면 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X바들을 전체적으로 혹시 들렸나요? 혹시 정수기 얼음 만드는 소리? 전체적으로 평균을 디스트리뷰트를 해도 그러니까 이 샘플 미인들의 여러 가지 값들이라고 디스트리뷰트를 다 시켜놓는 거야. 그럼 얘는 노멀해집니다. 노멀해질 조건은 일단 샘플 사이즈가 대충 30보다 크면은 그냥 노멀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원본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막 개판이어도 샘플 사이즈가 30이 넘어가면 그것들의 평균을 디스트리뷰션 한 거는 노멀해져요. 오케이? 두 번째로 이게 또는이에요.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면 돼. 또는 그냥 population distribution이 노멀할 경우 애초에 주어진 데이터가 노멀인 상태에서 샘플 자체를 조금만 뽑아도 30개 이상 안 뽑고 뭐 그냥 10개씩만 뽑아도 디스트리뷰션 하면은 노멀리 디스트리뷰트가 된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죠. 내가 서장훈이 끼면은 평균이 전체적으로 오를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서장훈이 그냥 여기 있어요. 2m 한 7cm 되시죠? 근데 서장훈이 한 명 정도 포함된 샘플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이 좀 높기야 하겠지. 그러면 막 요 정도? 요 정도의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즉 여기 데이터 스프레드 돼 있는 게 좀 작아진다는 소리예요. 얼만큼?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한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에 비해서 루트 샘플 사이즈만큼 나눠준 걸로 계산이 된다 이거예요. 뭐 이 문제에서 계산해 보면은 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8이었으니까 18에서 루트 40으로 나누면 루트 40이면 루트 36 잡고 그냥 대충 6이라고 하면 대충 3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 85가 평균에서 88 근처에 있고 뭐 이렇게 그죠? 79 있으니까 맞네. 79? 85에서 3 빼면 82죠. 네. 82, 88 이렇게 측정이 되니까 네, 개념적으로는 이런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나중에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할게요. 지금 여기서는 요게 이제 known 시그마에 대해서 그러니까 population distribution의 standard deviation을 안다 인 상태인데 모르는 케이스일 때 t distribution 이런 거는 다른 문제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들어가 봅시다. 0.14에서 0.202 컨피던스 인터벌이래. 그러니까 지금 내가 키가 저까지 안 닿으니까 여기다 써놓고 시작을 합시다. 이게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그럼 샘플 프로포션 자체가 잘못 측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0.27이어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샘플 프로포션이라는 거는 좀 전에 방금 전 문제에서 샘플링 얘기했던 것처럼 파퓰레이션 전체에서 프로포션은 그냥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고등학생 전체를 잡아다가 민트 초코를 몇 명이나 좋아하는지 비율을 따져보면 민초를 좋아하는 비율은 0.1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야. 뭐 0.2 해줄까요? 네. 이렇게 정해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내가 어떤 샘플을 골라서 내 주변 애들은 맛있다고 했는데? 라고 하면은 그 샘플에 대해서 생기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샘플
1이라고 잡았을 때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친구를 p hat 1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p hat들이 아이고 이거는 population proportion에 가깝겠죠 실제로. 네. 이게 그러니까 가상의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이게 population proportion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주변에 p hat들이, 그러니까 내가 sample proportion, 그죠? 들이 여기에 디스트리뷰트가 되는 상황을 가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잰 게, 얘가 중심이라고 봤을 때 내가 잰 게 어디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치? 얼마나 떨어져 있다 이제 이론상 알려면 사실 예측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라리 p 햇의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잡지 말고 내가 측정한 p 햇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른 p 햇들이, 이거는 내가 측정한 거예요. 뭐 스타라고 할까요? 스타라고 하긴 좀 애매하네. 어쨌든 내 샘플이라고 칩시다. 이 있다고 쳤을 때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샘플을 잡아봤자, 다른 샘플을 잡아도 요 근처에 나오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실제로, 그러니까 뭐 90%로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안에 얼마나 많은 샘플이, 내가 100만 개의 샘플을 준비했다고 하면 90만 개의 샘플이 여기에 다 들어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샘플 민도, 실제 샘플 민이, 아니 샘플 민이 파퓰레이션 민도, 실제 파퓰레이션 민이 여기에 캡처가 될 가능성이 뭐 그만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놓고 내가 측정한 거 p hat을 기준으로 놓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something 해가지고 여기가 p hat 플러스 something이고 여기가 p hat 마이너스 something이겠죠. 이 something에 대해서는 이 문제랑 크게 상관없으니까 그냥 둡시다. 이 문제랑 상관이 있네? 네, 미안합니다. 잘 읽어보니까 상관이 있네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something이 얼만큼이냐? 시그마 p hat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퍼져 있느냐를 뭐 앞에 포뮬라 시트에 보면 나와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처음에 구했던 내가 0.14에서 0.20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 방향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했다니까 0.14부터 0.20 이 둘 사이, 즉 둘이 더해서 반띵한 0.17이 내가 측정한 pH였던 거야. 근데 이게 뭐 손이 미끄러져 갖고 0.27인데 0.17로 잘못 적었다고 치자고. 그럼 요 pH이 0.1만큼 오르면 여기가 0.17, 0.83 들어갈 때보다, 계산 한번 해봐요. 모르겠는 사람은. 요거 계산한 거랑 0.27 곱하기 0.73 계산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 얘가 더 커요. 그럼 즉 컨피던스 인터벌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리바이스 된 얘기는 지금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스탠다드 에러 자체가 여기 와이덜 해진다 가 맞으니까 C 아니면 D겠죠. 그 다음 얘기 볼까요? correct sample proportion이 farther from 0.5 만큼 더 크다. 지금 이건 뭔 얘기냐면 P 1 빼기 P 이걸 계산을 할 때 지금 P의 인터벌은 0하고 1 사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P의 맥시멈 값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좀 어려운 학생들은 그냥 X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뭐 1일 수도 있으니까 X가 0하고 1 사이일 때 X 1 빼기 X의 맥시멈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이게 Y는 X 1 빼기 X 그래프예요. 그거의 맥시멈 값은 당연히 0.5일 때 등장하겠죠?
그러니까 제일 스프레드가 많이 될 수 있는 거는 프로포션이 0.5일 때예요. 그 지식까지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네요. 네. 그러면은 0.5에 더 가까우니까 오리지널 인터벌보다 더 와이더해진다. 답이 D가 되겠네요. 자, 15번 문제 보면은 41%의 사람들이 뭐 오늘 좋은 날이었다 라고 대답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전체 파퓰레이션에서 얘기를 한 거죠. 리포트 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P는 0.41이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600명 중에 어떤 하이스쿨 스튜던트에서 조사를 했다. 그럼 지금 아까는 어덜트한테 조사를 했는데 뭐 600명의 하이스쿨 스튜던트에서 조사를 했을 때 내가 구한 어떤 샘플링 프로포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요만큼이 이제 굿데이라고 얘기를 했다 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어른들이 좋다고 한 거고 이거는 하이스쿨 스튜던트들이 좋다고 한 건데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실제 비율이 0.42라고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hypothesis 테스트에 해당하고요. 뭐 이 값을 일단 구해놓고 이어서 얘기를 해봅시다. 계산기에 대충 0.4083 정도 나오지 않을까? 암산해보면 개천재 0.4083이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요 probability 지금 프로포션상 얘네들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이포테시스 테스트의 기본은 내가 구한 게 0.41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랑 0.41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이 null hypothesis랑 alternate hypothesis에서 둘 중에 어떤 게 더 맞느냐를 지금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두냐면 0.41이 맞다고 치는 거예요. 일단 이 null 자체가 P가 0.41이다 라고 주장을 해 놓은 거잖아요. P 밸류 자체가. 그때 우리가 어떤 다른 P hat들을 디스트리뷰션을 시켰을 때 여기 범위에서 이제 얼마만큼 범위 안에 들어오느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0.4083이라고 치는 게 얼마나 멀리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면 그냥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 이론상 풀 때는 당연히 시그마 P 햇도 구해야겠죠. 근데 지금 시그마 P 햇을 구하는 거가 아니라 사실 여기 0.42를 센터로 놨기 때문에 P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놓은 P에 대해서. 그럼 0.41 곱하기 0.59 나누기 n은 600이죠. 다시 쓸게요. 미안합니다. 다시 공식부터 시그마 P는 루트 n 1 빼기 미안합니다.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 루트 P 1 빼기 P 오버 n으로 쓰고요.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은 0.41 곱하기 0.59 나누기 600을 해가지고 요 원하는 어떤 특정 시그니피컨스 레벨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게 여기 값이 둘이 더해서 알파 값이 되는 거고 내 0.4083이 나오는 이 지점에서의 좌우 값을 우리가 p-밸류라고 해요. 그럼 딱 봐도 솔직히 너무 가깝잖아. 그러면은 이제 p-밸류가 시그니피컨스 레벨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는 하이포테시스를 null 하이포테시스를 리젝트 할 수가 없다 라고 해가지고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면은 다르다고 할 수가 없다. 이게 답이 되는데
좀 더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계산기를 써보면 엔스파이어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아까처럼 이제 메뉴 들어가셔서 스태티스틱스에 들어가고 가보면 여기가 하이포터시스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는 프로포션을 따지고 있잖아요. 그럼 샘플 프로포션에 대한 G 테스트예요. 그리고 원 샘플 G 테스트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다 집어 넣어주면 돼요. 널이랑 지금 우리 시그니피컨스 레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적당히 집어 넣어주면 되는데 넣어볼까요? 잠깐만요. 자, calculate에 가서 메뉴 statistics 6번 statistics 그리고 stat 테스트가 있네요. hypothesis 테스트보다는 항목상 stat 테스트에 들어가 보면 그냥 맨 1번에 G 테스트 있어요. 그리고 5번에 보면 원 프로포션 G 테스트가 있어요. 원 샘플 프로포션이죠 지금. 그러면은 들어가 보면 P 제로가 몇이냐? 지금 요 얘기하는 거예요. 맨 첫 번째 칸에 0.41 석세스 245 샘플 개수 600개 얼터네이트 하이포터시스는 둘이 다르다 라고 해서 엔터를 눌러보면 값이 나와요. P 밸류가 0.933847 이라고 나오고 보통 우리가 시그니피컨스 레벨이라고 하는 알파 값을 잡을 때 알파는 공부를 해보면 0.1 또는 0.05, 0.01로 많이 잡죠. 이런 어떤 시그니피컨스 레벨에 비해서 그죠? 여기서 리즈너블 시그니피컨스 레벨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요 세 가지 값들 주로 AP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요거보다 한참 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널 하이포터시스가 틀렸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주로 FRQ에다가 쓸 때는 fail to reject H not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이프 떨어졌다.